아마존의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증시의 하락을 상당히 잘 버텨주며 다른 빅테크 기업들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지난주부터 아마존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번 조정이 끝나고 7월 실적 발표 시즌에 돌입하면 아마존이 새로운 주도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아마존에 관심이 없고 엔비디아와 테슬라와 같은 종목에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7월이 되고 아마존이 강하게 슈팅을 보이면 분명 아마존 지금이라도 사도 될까요? 하는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구호개미입니다. 올해도 벌써 장마가 시작됐고 어느덧 6월 마지막 주 증시가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미국 증시는 지난주에 이어 계속 조정을 받았습니다. 주말간 러시아에서 군사반란이 일어났지만 하루 만에 사태가 정리됐고 자산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듯합니다. 러시아 군사반란 이외에 월요일에는 별다른 경제지표가 발표되진 않았고 새로운 이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주식시장이 지난주부터 계속 하락하는 이유는 단순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당연한 조정이 나오는 것 뿐입니다. 언론과 몇몇 유튜버들은 이래서 떨어졌다 저래서 떨어졌다 라고 말하며 온갖 이유를 들어가며 설명할 수 있지만 너무 귀담아 들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월요일에는 최근에 많이 오른 빅테크 기업들이 크게 조정을 받아 나스닥이 마이너스 1.16% 하락했고 S&P 500은 마이너스 0.45% 하락하며 상대적으로 잘 버텨줬습니다. TQ는 마이너스 3.95% 하락해 37.41달러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맵을 살펴보면 7개의 빅테크 기업들이 크게 하락했고 에너지나 소비재, 산업재 같은 다른 섹터들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빅테크 중에서도 특히 테슬라가 마이너스 6% 넘게 큰 폭으로 하락했고 구글, 메타, 엔비디아도 3% 넘게 조정다운 조정을 보였습니다. 저는 6월 들어 증시가 계속 오를 때부터 세상에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고 반드시 적당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지난주부터 조정다운 조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정을 기회로 개별 종목 계좌에서 평소 매수하고 싶었던 테슬라와 아마존, 구글의 수량을 천천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이번 단기 조정을 통해 230달러 근처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하며 수량을 적당히 모았다고 생각해서 무리하게 추가 매수하지 않고 230달러 근처에서 수량을 늘려보겠습니다. 아마존의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증시의 하락을 상당히 잘 버텨주며 다른 빅테크 기업들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지난주부터 아마존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번 조정이 끝나고 7월에 실적 발표 시즌에 돌입하면 아마존이 새로운 시장 주도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아마존에 관심이 없고 엔비디아와 테슬라 같은 종목들에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7월이 되고 아마존이 강하게 슈팅을 보이면 분명히 아마존 지금이라도 사도 될까요? 하는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혹시 평소에 아마존에 관심이 많았던 분들은 이번 조정을 기회 삼아 천천히 수량을 모아가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구글은 최근에 이렇다 할 모멘텀 없이 나스닥과 완전히 커플링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아마존에 비해 구글은 고점 대비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가장 작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이번 조정 동안 수량을 천천히 모아보겠습니다. 채권 시장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7월에 금리를 25bp 인상할 거라 전망하고 있고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아 연말 기준금리를 5.5%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연준의 말을 믿지 않고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라 전망했지만 지금은 연준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금리 전망 때문에 2년물 국채금리는 4.8% 근처에서 떨어지지 않고 장단기 금리 차는 다시 3월에 보였던 100bp 근처로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되고 몇 달 뒤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경기 침체가 터지고 시장이 폭락할 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로 시장을 바라봤을 때 장단기 금리 역전은 올해 내내 지속될 것이고 금리 역전이 해소되고 몇 달 뒤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경기 침체가 오는 시기는 미국의 대선이 끝난 이후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22년도부터 주구장창 외쳤던 경기 침체는 24년도에 미국 대선이 끝나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 시장이 강세장에 진입한 가운데 장단기 금리 차이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계속 벌어지고 미국의 경제가 강하게 버티는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준과 재무부는 은행이 파산하면 즉각적으로 돈을 풀어 문제를 바로 해결하고 백악관과 의회는 부채 한도가 터지려 하면 지나치게 고집을 부리지 않고 빠르게 타결하며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이런 많은 현상과 행보들이 내년 대선을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며 내년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백악관과 의회, 연준 모두 미국의 경기 침체와 금융시장의 폭락에 총대를 메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는 미국이 정치적인 이유로 내년 대선 때까지는 유동성을 관리하며 시장의 충격을 막고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저는 지금 시장의 조정을 오히려 좋게 보고 이번 조정이 7월 실적 시즌 이후 다시 랠리를 펼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에는 여전히 폭락을 바라는 비관론자들이 적지 않고 요즘 며칠 동안 조금 내렸다고 또 폭락한다고 호들갑 떠는 사람들이 나올 텐데 나중에 오를 때 추격 매수하지 말고 지금 기회를 잘 잡으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구우개미의 투자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미국 증시나 투자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